1221년 봄, 중앙아시아는 이미 끝나 있었다. 호라즘 제국, 당신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사마르칸트, 부하라, 니샤푸르. 이 이름들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학문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심장이었으며 인류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곳이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금과 비단, 향신료와 지식, 그 모든 것이 이곳을 통과했다. 페르시아 문화와 이슬람 학문, 그리스 철학과 인도 수학이 만나던 교차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문명의 정수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 2년 만에 사라졌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다. 지워졌다. 말살됐다. 징기스칸의 이름 석자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재와 해골뿐이었다. 사마르칸트는 불탔다. 부하라는 폐허가 됐다. 니샤푸르는 지도에서 지워졌다. 문자 그대로 지워졌다는 말이다. 몽골군은 모든 건물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학살했다. 그리고 그 위에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았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저항하면 너희는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 공포의 공식은 이미 완성돼 있었다. 저항은 곧 절멸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모든 폐허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잘랄 아딘 밍부르누, 호라즘 제국의 마지막 후계자. 그의 아버지 샤 무함마드 2세는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도망쳤다. 제국을 버리고 군대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카스피해의 한 외딴 섬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채로.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겁에 질린 노인일 뿐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나? 불타는 도시들, 학살당한 백성들, 그리고 아들 하나. 잘랄 아딘이 물려받은 것은 제국이 아니었다. 폐허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 도망자들, 난민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싸우기로. 이 결정은 그의 죽음을 의미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몽골은 단순히 강한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몽골은 재앙이었다. 자연재해였다. 13세기에 몽골군과 싸운다는 것은 태풍과 싸우거나 지진과 싸우는 것과 같았다. 당신은 이길 수 없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다. 몽골의 전쟁 방식을 이해하려면 우선 몽골 기마공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이것은 무기 시스템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훈련된 인간 병기. 몽골 아이는 3살 때부터 말을 탄다. 5살 때부터 활을 쏜다. 10살이 되면 이미 전사다. 성인이 될 때쯤이면 그는 말 위에서 태어난 것처럼 움직인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뒤를 돌아 활을 쏠 수 있다. 200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활은 복합궁이다. 나무와 뿔과 힘줄을 겹겹이 쌓아 만든 당시 기준으로는 첨단 무기. 영국의 장궁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관통력은 더 강했다. 갑옷을 뚫을 수 있었다. 방패를 뚫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몽골 병사는 말을 여러 마리 보유하고 있었다. 보통 3마리에서 5마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마리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탄다.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다. 당신의 군대가 하루 행군을 마치고 야영지를 세울 때 몽골군은 이미 당신 뒤에 와 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다시 행군을 시작할 때 몽골군은 이미 당신 옆구리를 치고 있다. 속도. 이것이 몽골의 첫 번째 무기였다. 두 번째 무기는 전술이었다. 몽골의 기본 전투 교리는 간단했다. 접근한다. 화살을 쏟아붓는다. 적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추격하면서 학살한다. 만약 적이 붕괴되지 않으면 후퇴한다. 가짜 후퇴. 이것은 몽골의 시그니처 전술이었다. 적이 몽골군을 쫓아오면 몽골군은 달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적은 승리를 확신한다. 그리고 대형이 무너진다. 바로 그 순간 몽골군은 돌아선다. 그리고 흩어진 적을 하나씩 사냥한다. 왜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나? 성에 숨으면. 몽골은 포위한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공성무기를 끌고 와서 성벽을 무너뜨린다. 몽골은 중국에서 공성전 기술자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학습했다. 적응했다. 진화했다. 평지에서 기동전을 벌이면 당신은 진다. 무조건 진다. 몽골보다 빠를 수 없다. 몽골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 당신의 병사들은 지치고 흩어지고 죽는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1221년까지 몽골은 주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사실이다.
징기스칸이 통일 전쟁을 시작한 이래 몽골군은 무패였다. 금나라를 깼다. 서하를 깼다. 호라즘을 깼다. 러시아 공국들을 깼다. 모든 것을 깼다. 그들은 신화였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뒤틀린다. 왜냐하면 잘라 아띠는 미쳤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가 모은 군대를 보자 이들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다. 정예 부대가 아니었다. 이들은 생존자들이었다. 사마르칸트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부활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 니샤푸르가 불타는 것을 본 사람, 이들은 모두 학살을 목격했다. 이들의 아내가 죽었다. 이들의 아이들이 죽었다. 이들의 부모가 죽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분노, 그리고 허무함.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패배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이미 죽음과 다를 바 없으니까. 이것이 잘라라 아틴의 군대였다. 3만 명. 그중 절반은 보병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기병이었다. 혼합 편제. 제대로 된 훈련도 없었다. 제대로 된 보급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 잘라라띠는 전장을 선택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산악지대. 파르완 계곡. 왜 여기였나? 왜냐하면 이곳은 몽골의 기동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 몽골과 싸우는 것은 자살이다. 하지만 산에서는, 좁은 계곡에서는 말의 속도가 의미 없어진다. 측면 기동이 불가능해진다. 지형이 평등해진다. 그리고 몽골군이 왔다. 지휘관은 시기쿠투쿠, 징기스칸이 직접 보낸 장군 중 한 명. 그가 이끄는 군대는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질이었다. 이들은 수십 년간 함께 싸워온 정예 중의 정예였다. 이들은 중국을 정복했다. 이들은 호라즘을 멸망시켰다. 이들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즉석에서 모인 난민 군대가 있었다. 승리 확률 제로였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잘라라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명령을 내렸다. 말해서 내려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신이 중세 전쟁의 논리를 알아야 한다. 기병의 가치는 무엇인가? 기동력이다. 속도다. 충격력이다.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적의 측면을 칠 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 이것이 기병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잘라라띠는 2만 명의 기병에게 말해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기병을 보병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병 궁수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군사 교리상 완전한 자살 행위였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명령을 내렸나? 병력 배치를 보자. 중앙에 방패를 든 보병들이 밀집 대형을 이뤘다. 그 뒤에 말에서 내린 기병들이 궁수로 배치됐다. 2만 명의 궁수.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1만 명의 기병이 대기했다. 그대로 말을 탄 채로 전체 대형은 계곡을 막는 형태였다. 뒤로는 산이었다. 퇴로가 없었다. 잘라아띠는 의도적으로 퇴로를 막았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이기거나 여기서 죽거나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 그런데 이 전술에는 숨겨진 논리가 있었다. 말에서 내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말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투 중에 말을 통제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말은 화살이 날아오면 놀란다. 소리에 놀란다. 피냄새에 놀란다. 기수는 끊임없이 말을 진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땅에 서 있다. 안정적이다. 둘째, 조준이 정확해진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과 땅에 서서 활을 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땅에 서 있으면 당신은 시간을 가지고 조준할 수 있다. 숨을 고를 수 있다. 정확도가 극적으로 올라간다. 셋째, 지속 화력. 몽골 기마 궁수는 이동하면서 쏜다. 빠르게 쏘고 빠르게 도망친다. 하지만 잘라아틴의 궁수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자리에 서서 계속 쏜다. 끊임없이 쏜다. 화살의 폭풍을 만든다. 이것은 몽골 전술의 전제 자체를 무효화하는 시도였다. 몽골은 기동력으로 승리한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약 상대방이 꼼짝하지 않고 서서 당신을 쏜다면 몽골의 모든 장점이 사라진다. 물론 이것은 이론이었다.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병사들은 두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말에서 내리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하지만 그들은 명령을 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잘랄 아딘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말에서 내렸다. 그도 활을 들었다. 그도 죽을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몽골군이 왔다. 시기쿠투쿠는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소탕 작전이었다. 난민들의 무리를 흩어버리는 일. 그는 전통적인 몽골 전술을 사용했다. 접근, 그리고 화살의 폭풍. 몽골 기마 궁수들이 전진했다. 수천 명이 동시에 활을 당겼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화살이 하늘을 가렸다. 수만 발의 화살이 공중을 가로질렀다. 휙휙휙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충격. 화살이 방패에 박히는 소리, 갑옷에 튕겨나가는 소리, 살을 뚫는 소리, 비명. 보통이라면 이 단계에서 적은 무너진다. 공포에 질려서, 압도당해서. 사람은 이런 화살 폭풍 속에서 버틸 수 없다. 본능적으로 달아나고 싶어진다. 대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몽골은 추격하고 학살한다. 게임 끝. 하지만 잘랄 아딘의 병사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방패 뒤에 웅크리고 버텼다. 그들은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화살은 방패를 뚫었다. 화살은 갑옷을 뚫었다. 하지만 대형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이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뒤에는 산이 있었다. 옆으로도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가족을 잃었다. 고향을 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버텼다. 그리고 쏘기 시작했다. 2만 명의 궁수가 동시에 쏘기 시작했다. 땅에 서서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몽골 기마 궁수는 말 위에서 쏜다. 빠르게 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잘랄 아딘의 궁수들은 땅에 서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가지고 조준했다. 그들은 정확하게 쏘았다. 그리고 몽골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말이 쓰러졌다. 기수가 떨어졌다. 몽골군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과 달랐다. 적이 무너지지 않았다. 적이 도망가지 않았다. 적이 쏘고 있었다. 계속 쏘고 있었다. 시기쿠투쿠는 가짜 후퇴를 시도했을 것이다. 이것은 몽골의 시그니처 전술이었다.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한다. 그리고 적이 대형을 무너뜨리고 추격하면 돌아서서 학살한다. 하지만 잘랄 아딘의 병사들은 추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쏘았다. 몽골군이 후퇴하면 좋다. 더 쉽게 쏠 수 있다. 몽골군이 다시 접근하면 좋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쏠 수 있다. 전투는 장시간 계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몽골에게 불리해졌다. 왜냐하면 화살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 병사는 보통 60발에서 100발 정도의 화살을 휴대한다. 하지만 이 전투는 계속됐다. 몇 시간 동안 화살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몽골 역사에서 드문 상황이었다. 몽골은 항상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화살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잘랄 아딘의 궁수들은 여전히 쏘고 있었다. 몽골군은 돌격을 시도했다. 기병 돌격.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몽골은 원래 백병전을 피한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돌격했다. 그리고 방패벽에 부딪혔다. 밀집한 보병 대형, 창과 방패, 그 뒤에서 쏟아지는 화살. 몽골 기병이 쓰러졌다. 말이 넘어졌다. 혼란, 공포. 그리고 이 순간 전투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몽골식 기동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모전이었다. 좁은 계곡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소모전. 몽골은 이런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다. 몽골은 빠르게 이기는 데 익숙했다. 압도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버티고 있는 적을 상대하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는 적, 죽지 않는 적. 아니, 죽고 있었다. 양쪽 모두 죽고 있었다. 하지만 잘랄 아딘의 병사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몽골군이 중앙 돌파에 집착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측면을 비웠다. 계곡의 양쪽 날개. 그리고 거기에는 1만 명의 기병이 대기하고 있었다. 여전히 말을 탄 채로. 여전히 전력을 보존한 채로. 잘랄 아딘은 기다렸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인내, 타이밍. 그는 몽골군이 지치기를 기다렸다. 몽골군이 화살을 소진하기를 기다렸다. 몽골군이 혼란에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몽골군이 중앙에 집중하면서 측면이 노출됐다. 바로 그 순간 잘랄 아딘은 신호를 보냈다. 양쪽 날개의 기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만 명, 전력을 보존한 1만 명, 휴식을 취한 1만 명, 사기가 충만한 1만 명. 그들은 말을 몰았다. 계곡의 양쪽에서 동시에. 몽골군의 측면을 향해. 이것은 모루와 망치였다. 중앙의 보병이 모루였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몽골군을 묶어두었다. 그리고 양쪽에 기병이 망치었다. 그들은 내려쳤다. 몽골군의 측면을, 몽골군의 후방을. 충격은 엄청났다. 몽골 병사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포위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옆에서는 기병이 돌격하고 있었다. 공포. 몽골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낀 것은 몽골 병사들이었다.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명령 체계가 붕괴됐다. 누군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도망친다. 패닉, 집단 패닉. 이것은 전설의 몽골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인간들이었다. 시기 쿠투쿠는 후퇴를 명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곡은 좁았다. 도망칠 공간이 없었다. 산악지형. 몽골 기병에게는 최악의 환경. 그들은 말에서 떨어졌다. 버려진 채로 죽었다. 잘랄 아틴의 기병들이 추격했다. 이번에는 몽골이 쫓기는 쪽이었다. 이번에는 몽골이 학살당하는 쪽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 계곡은 시체로 가득 찼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중세 기록은 항상 과장된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몽골군은 약 1만에서 1만 5천 명의 손실을 입었다.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서 절반, 잘랄 아틴의 군대도 많은 손실을 입었다. 아마 5천에서 8천 명 정도.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그들은 몽골을 이겼다. 무적의 몽골을, 신화의 몽골을. 이 승리의 소식은 이슬람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불가능이 현실이 됐다. 몽골을 이길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잘랄 아틴의 명성은 폭발했다. 그는 영웅이 됐다. 전설이 됐다. 병력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그의 군대는 7만 명으로 불어났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호라즘을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몽골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징기스칸의 분노. 징기스칸은 패배 소식을 들었다. 그의 장군이 패배했다. 그의 군대가 도망쳤다. 신화가 깨졌다. 공포의 신화가 균열을 일으켰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징기스칸은 개인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잘랄 아틴을 추격했다. 직접. 그리고 그는 단순히 잘랄 아틴만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잘랄 아틴을 도운 모든 도시를 파괴했다. 잘랄 아틴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모든 사람을 죽였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 남자를 돕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공포의 신화를 재건하는 과정, 피로 쓰인 과정. 파르완 승리는 전략적 전환점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잘랄 아틴은 혼자였기 때문이다. 주변 국가들은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도울 의지가 없었다. 몽골의 보복이 두려웠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그 두려움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잘랄 아틴의 군대는 커졌지만 결속력은 약했다. 7만 명.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싸울 준비가 돼 있었나. 파르완에서 싸운 3만 명은 특별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하지만 새로 합류한 병사들은 그들은 승리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들은 약탈을 기대하고 왔다. 그들은 쉬운 전쟁을 기대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쟁은 쉽지 않았다. 특히 이제 징기스칸이 직접 오고 있었다. 몇 달 후 인더스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잘랄 아틴은 다시 동일한 전술을 시도했다. 말에서 내려라. 방패벽을 만들어라. 버텨라. 하지만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다.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징기스칸은 파르완의 교훈을 배웠다. 그는 측면을 노출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포위했다. 완전한 포위. 둘째, 이번에는 지형이 몽골에게 유리했다. 인더스강을 등지고 있었다. 퇴로가 없었다. 파르완에서는 이것이 장점이었다. 병사들이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다. 하지만 인더스강에서는 이것이 함정이 됐다. 셋째, 병사들의 사기가 달랐다. 파르완의 병사들은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인더스강의 병사들은 생존을 원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했다. 그들은 살고 싶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그것을 알았다. 몽골군은 압박했다. 쉬지 않고 압박했다. 화살, 공성무기, 심리전. 며칠이 지났다. 식량이 떨어졌다. 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대형이 무너졌다. 누군가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뛰어든다. 패닉. 인더스강은 깊었다. 빨랐다. 수천 명이 익사했다. 수천 명이 강둑에서 학살됐다. 그리고 잘랄 아틴은 전설에 따르면 그는 말을 타고 강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10m 높이, 20m 높이. 기록마다 다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강을 건넜다.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다.
징기스칸은 그것을 지켜봤다고 한다. 그리고 말했다고 한다. 저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행운하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진다. 잘랄 아틴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사라졌다. 그의 제국은 끝났다. 그는 10년 동안 방랑했다. 페르시아, 인도, 아나톨리아. 그는 여전히 싸웠다. 그는 여전히 저항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를 돕는 것은 몽골의 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1131년 그는 쿠르드 산적들에게 살해됐다. 허무한 죽음. 위대한 전색에 어울리지 않는 죽음. 그는 전설이었지만 고립됐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버려졌다. 그리고 그의 전술은 그와 함께 사라졌다. 왜냐하면 아무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르완 전투는 역사의 각주가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몽골은 계속 징역했다. 러시아를 정복했다. 동유럽을 정복했다. 중동을 정복했다. 파르완은 그저 한 번의 패배였다. 몽골 제국의 긴 승리 행진에서 작은 오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증명이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증명, 신화는 깨질 수 있다는 증명. 3만 명의 난민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두려움마저 잃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 만약 잘랄 아틴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그와 함께 싸웠다면, 만약 그의 전술이 기록되고 연구됐다면, 역사는 만약으로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파르완은 가능성이었다.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술과 용기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미친 결정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랄 아틴의 전술이 다른 상황에서도 통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끝나야 했지만 끝나지 못한 질문들이 남는다. 왜 파르완의 전술은 다시 사용되지 않았나? 왜 몽골은 2번 다시 같은 방식으로 패배하지 않았나? 답은 간단하다. 몽골은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몽골 제국의 가장 무서운 특성이었다. 학습 속도. 몽골은 패배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석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당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르완 이후 몽골의 전술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보병 밀집 진영에 대한 정면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다. 대신 측면 포위를 우선시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적이 움직일 때까지, 적이 실수할 때까지. 잘랄 아틴의 전술은 완벽한 해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형이 맞아야 했다. 병사들의 사기가 특수해야 했다. 지휘관이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멸이었다. 그리고 몽골은 항상 유리한 싸움만 선택했다. 그들은 자존심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싸웠다. 파르완은 예외였다. 규칙이 아니었다. 몽골 장군 시기 쿠투쿠는 조급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달랐다.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한 번의 승리는 제국을 멈출 수 있는가? 파르완은 말한다.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날 파르완에서 싸운 3만 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꿈꿨나? 우리는 모른다. 역사 기록은 그들을 지워버렸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다. 장군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병사들이었다. 도시를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 잘랄 아틴의 이름은 남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싸운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졌다. 왜? 왜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나? 몽골의 보복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적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반란 지역을 완전히 말살했다. 건물을, 기록을, 기억을. 파르완에서 싸웠던 병사들은 어디서 왔나?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에서, 이미 파괴된 도시들에서. 그들의 고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을 기억할 사람도 없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을까?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말하는 것은 위험했다. 나는 파르완에서 싸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몽골의 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승리한 병사들이 역사를 쓰지 못한 드문 사례다. 그들은 영웅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표적이 됐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죽음 선고였다. 파르완의 병사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역사에서 졌다. 그들의 용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록은 위험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용기보다 제국의 서사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것이 역사의 잔혹한 현실이다. 징기스칸의 복수는 단순한 학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말살이었다. 전략적 목표는 명확했다. 저항의 기억 자체를 제거하는 것. 잘랄 아딘을 도운 도시들은 어떻게 됐나?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를 숨겨준 부족들은 절멸됐다. 그에게 식량을 제공한 마을들은 재로 변했다. 이것은 본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백이었다. 몽골은 경고를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빈 땅,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기억은 증발했다. 기록자들도 죽었다. 학자들도 죽었다. 연대기를 쓸 사람들도 죽었다. 그래서 파르완 전투는 후대문헌에서 축소됐다. 왜곡됐다. 때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몽골 제국은 공포를 단순히 폭력으로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을 통제함으로써 공포를 유지했다. 징기스칸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나?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다. 한 번의 패배는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의 확산은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보는 것은 이것은 위험했다. 이것은 제국의 기반을 흔들 수 있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기억을 지웠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파르완은 있었다. 하지만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졌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말한다. 틀렸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쓴다. 그리고 파르완의 승자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있다. 잘랄 아딘의 전술은 그와 함께 죽었다. 왜 계승되지 않았나? 왜 기록되지 않았나? 왜 다른 장군들이 배우지 못했나? 시간이 없었다. 군사 교리를 정립하려면 평화가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다. 교관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잘랄 아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 매일 생존이 목표였다. 전술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다. 체계를 만들 시간이 없었다. 그의 지식은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지식도 함께 죽었다. 이것이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 전략의 한계다. 전수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후 몽골을 상대한 다른 세력들은 어땠나?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들도 패배했다. 배웠다. 다시 시도했다. 1260년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 군대가 몽골을 격퇴했다. 그들은 유사한 원리를 사용했다. 기다리기, 유리한 지형 선택, 유인. 하지만 이것은 잘랄 아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독립적인 재발견이었다. 같은 교훈을 다시 배워야 했다. 같은 피를 다시 흘려야 했다. 만약 잘랄 아딘이 살아남았다면, 만약 그가 학교를 세웠다면, 만약 그의 경험이 책으로 쓰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지식은 살아남아야 전파된다. 잘랄 아딘의 지식은 살아남지 못했다.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군대가 아니다. 기억이다. 전술이다. 경험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죽는다. 파르완의 전술은 잃어버렸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파르완은 무엇이었나? 패배였나? 승리였나? 전략적 결과만 보면 패배다. 잘랄 아딘은 졌다. 호라즘은 사라졌다. 몽골은 계속 징역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균열이었다. 신화에 생긴 균열. 몽골은 패배할 수 있다. 이것은 증명됐다. 3만 명의 난민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문제는 이 증명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이 증명은 확산되지 않았나? 왜 다른 나라들은 희망을 갖지 못했나? 인간의 용기와 제국의 논리가 충돌했다. 그리고 제국이 이겼다. 제국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오래 버텼다. 개인의 영웅주의는 아름답지만 제국의 체계를 이기지 못한다. 잘랄 아딘은 비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했다. 싸우기로. 죽더라도 저항하기로. 그의 아버지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그를 죽였다. 만약 그가 도망쳤다면, 만약 그가 인도 깊숙이 숨었다면 그는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싸웠다. 그리고 그의 승리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파르완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징기스칸은 그를 직접 추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승리가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역설이다. 역사는 바뀌지 않았다. 몽골 제국은 계속됐다. 정복은 이어졌다.
파르와는 각주가 됐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하루 동안 가능성은 존재했었다. 3만 명이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고. 두려움은 선택이라고. 절망 속에서도 싸울 수 있다고.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한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었다. 그날 파르완 계곡에서 역사는 잠깐 멈췄다. 신화가 깨졌다. 그리고 비록 다시 이어졌지만 그 균열은 진짜였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당신이 판단하라. 승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승리인가? 용기가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나는 대답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이 싸웠다는 것을, 그들이 이겼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선다. 왜 파르와는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다. 이것은 침묵이다. 의도된 침묵. 당신이 13세기 이슬람 세계의 연대기를 읽는다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몽골의 침공은 자세히 기록돼 있다. 파괴된 도시들, 학살당한 백성들, 도망친 왕들,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파르와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몇 줄, 때로는 아예 없다. 왜? 전투의 규모를 생각해보라. 3만 대 3만, 몽골의 첫 대규모 패배, 잘랄 아딘의 극적인 전술. 이것은 서사시가 될 만한 이야기다. 하지만 침묵만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에 누가 역사를 기록했나? 학자들, 서기관들, 궁정의 문인들. 그들은 어디 있었나? 죽었다. 사마르칸트에서, 부알에서, 헤라트에서. 몽골은 도시를 불태울 때 도서관도 함께 태웠다. 학자들도 함께 죽였다. 왜? 왜냐하면 그들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억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었다. 살아남은 학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썼을까? 몽골 통치에서 파르완을 기록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몽골은 패배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은 당신도 시도해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몽골은 그런 기록을 용납하지 않았다. 소수의 기록이 남아있다. 단편적이고 애매하고 조심스럽다. 어떤 전투가 있었다는 정도. 세부사항은 없다. 열정은 없다. 승리조차 금기가 됐다. 기억하는 것이 위험해졌다. 몽골 제국의 공포는 전투가 끝난 후에도 작동했다. 아니, 오히려 그 후에 더 강력하게 작동했다. 전쟁에서는 총이 권력이다. 하지만 평화에서는 펜이 권력이다. 그리고 몽골은 그 펜을 부러뜨렸다.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기록한 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 파르와는 그 순간을 보여준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기록되지 않은 승리는 존재했던 것일까? 철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거의 아니다. 그리고 더 깊은 구조가 있다. 공포의 경제. 몽골의 전략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떻게? 구조를 바꿈으로써. 파르완 전투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잘랄 아딘을 도운 도시들을 보자. 가즈니. 그는 거기서 환영받았다. 몽골은 가즈니를 완전히 파괴했다. 주민 전멸, 건물 전소. 다른 도시들은 이것을 봤다. 그들은 배웠다. 잘랄 아딘을 돕는 것은 죽음이다. 헤라트. 그들은 잘랄 아딘에게 문을 열어줬다. 몽골은 헤라트를 포위했다. 일주일 동안 학살했다. 추정 사망자 160만 명. 과장됐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다른 도시들은 이것을 봤다. 그들은 문을 닫았다. 잘랄 아딘에게. 팔라는 이제 도덕적 선택이 아니었다. 팔라는 집단 자살이었다. 당신 혼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가족이 죽는다. 당신의 이웃이 죽는다. 당신의 도시 전체가 죽는다. 당신의 용기가 모두를 죽인다. 이것이 공포의 경제다. 개인의 선택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킨다. 영웅주의를 이기심으로 만든다. 파르완 이후 저항은 늘어났나?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역설이다. 승리를 목격했는데도 사람들은 더 겁먹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그 승리의 대가도 받기 때문이다. 징기스칸의 분노, 추적, 보복. 잘랄 아딘은 영웅이 됐지만 동시에 역병이 됐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왔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공포는 무기보다 효율적이다. 무기는 한 번에 한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공포는 한 번에 1000명을 마비시킨다. 몽골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들의 보복은 현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잘랄 아딘이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사회 구조가 그를 고립시켰다. 용기는 전염되지 않았다.
공포만이 확산됐다. 이것이 파르완 승리가 확장되지 못한 진짜 이유다. 그렇다면 파르완은 무엇을 남겼나? 군사적 교훈? 아니다. 그것은 사라졌다. 전략적 변화? 아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 아니다. 질문이 남았다. 패배하지 않은 질문, 이길 수 있었는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다른 방식은 존재했는가? 그리고 파르완은 말한다. 그렇다고. 잘라 아딘이 역사에 남긴 것은 승리가 아니다. 가능성이다. 그는 증명했다. 몽골은 신이 아니라고. 그들도 피를 흘린다고. 그들도 도망친다고. 그들도 두려워한다고. 이것은 군사적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적 의미다. 잘라 아딘은 도망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처럼 인도로 가서 숨을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싸웠다. 왜? 명예? 복수? 의무? 우리는 모른다. 어쩌면 그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의미였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무게가 있다. 몽골의 무적 신화에는 균열이 남았다. 작은 균열. 파르완이라는 이름의 균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역사는 그것을 덮었다. 하지만 균열은 진짜였다. 그리고 균열은 왜 닫혔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파르완은 패배한 전투가 아니다.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존재했다. 3만 명이 그것을 만들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이끌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마저 잃지는 않았다. 그들은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한 번, 단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한가? 역사는 말한다.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한 번의 저항이 의미 없는가? 기록되지 않은 용기는 사라지는가?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은 거짓인가? 나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라. 파르완 계곡에서 그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승리였을 수도, 패배였을 수도, 혹은 둘 다였을 수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거기 있었다. 싸웠다. 그리고 잠깐 동안이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라 아딘의 전술이 다른 상황에서도 통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